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1년 1월 19일 화요일 오후입니다. 조금 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하겠다고 그야말로 폭탄 선언했습니다.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반갑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이야기 이거죠. 지금 이 상태에서 그래도 공당의 대표인 내가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일부 이야기하는 대로 뭐 입당이다, 합당이다, 이건 곤란하지 않느냐. 그러나 보면 국민의힘, 마침 국민의힘이 예비 컷오프 경선, 예비 경선은 당심 20%, 그 다음에 민심 80%로 4명을 압축한 다음에 본 경선에서는 100% 시민의 뜻, 이른바 민심을 여론조사를 통해서 결정하겠다 하니, 일단 내가 뭐 당원은 아니지만은 그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의 주관하에, 책임하에 진행되는 경선에 참여하겠다. 경선 플랫폼을 야권 전체에 개방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의구심을 가질 겁니다. 아니, 입당도 하지 않고 합당도 하지 않았는데, 아니 안철수하고 어떻게, 예를 들면 4명의 컷오프 돼갖고 올라온, 컷오프 과정을 거쳐서 올라온 국민의힘 후보하고 경선을 치르지? 라고 궁금해하실 분들 많을 겁니다. 오늘 마침 안철수 대표도 미국 민주당 같은 경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2016년 대통령 후보 경선 때 미국 상원 의원 100명 중에 유일한 사회주의자, 무소속이 있습니다.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이죠.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은 당시 공화당의 막강하게 후보로 떠오른 트럼프를 갖다가 막기 위해서 버니 샌더스는 무소속 입장에서, 다음에 민주당은 힐러리 클린턴과 경선 치릅니다. 그 플랫폼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이 경선 플랫폼에 들어가서 버니 샌더스 돌풍을 일으키면서 뭐 갔습니다만 마지막에 뒷심이 딸려서 결국 힐러리 클린턴한테는 졌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보면은 무소속이고 사회주의자인 버니 샌더스와 그다음에 민주당의 여러 후보들과 함께 경선을 치르기도 합니다. 대전제, 즉 이번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반드시 이김으로써, 반드시 야당이 야권 후보가 승리함으로써 민주당 정권, 문재인 정부의 폭거와 폭정에 이른바 코를 납작하게 해주어야 한다는 그런 시대적 염원을 받아들인다면은, 저 안철수 대표가 이야기한 대로 일단 국민의힘이 지금 9명, 이해운 전 의원은 안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9명 후보가 나름 당심 20, 민심 80 갖고 컷오프 과정을 통해서 4명의 후보를 압축한다면은 거기에 외부 인사를 할 수 있는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 다음에 현재는 무소속의 입장에 있습니다만 금태섭 전 의원 같은 사람도 이른바 본 경선 플랫폼에서 자기들끼리 1대1로 치고받아가면서 4명이 1대1로 치고받는 1대1 스탠딩 토론하면 6차례 됩니다만은 안철수 금태섭까지 6명이 하게 되면 그게 한 10차례 이상 되게 될 겁니다. 그와 같은 1대1 스탠딩 토론을 통해서 나름 서울 시민과 국민들에게 선을 보이고, 그 과정을 통해서 여론조사를 통해서 한 사람의 후보로 압축한다면은 저는 그동안 우리가 걱정했던 야권의 분열로 말미암아 사실 이 좋은 분위기에서 집권 여당에게 서울시장 자리를 헌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불안감, 의구심을 불식시킬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자, 마침 어제 황태순TV를 통해서 이제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통큰 결단으로 뭔가 이 얽힌 매듭을 풀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쓴소리, 고언을 갖다가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어쨌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경선 플랫폼을 야권 전체에게 개방해 주십시오. 입당 대신에 오픈 경선 플랫폼에 뛰어들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지금 정진석 의원이 공천관리위원장입니다. 국민의힘의 책임하에
그 경선 과정을 관리하는 것을 포함하여 모든 어떠한 제안도 저는 100% 수용하겠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그답지 않게 상당히 통 큰, 그야말로 과거 YS가 호랑이 잡으러 호랑이 굴에 뛰어든다라는 말을 하면서 노태우 정부, 노태우 정권, 민정당과 3당 합당했던 바로 YS의 그와 같은 자세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남은 것은 김종인 대표예요. 물론 뭐 정진석 좀 의원이 공천관리위원장으로서 실무적인 일을 총괄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당 대표는 누가 뭐래도 김종인 비대위원장입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와 같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사실이 이쯤 되면 고개 숙이고 들어온 거라고 봐야 되겠죠.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도 자, 여기서 차일 피일 하다가 세월 지나가게 되면은 이제는 후보 단일화 하고 싶어도 후보 단일화 못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안철수가 1등을 하던 국민의힘 1등 하던 야당에서 둘 중에 누가 이기든 간에 3자 대결 구도는 민주당이 필승입니다. 그걸 갖다가 그 누구보다도 지금 꿰뚫어 보고 있는 안철수 대표가 일단 먼저 고개 숙였습니다. 고개 숙이고 들어온 겁니다. 안철수 대표가 이와 같이 그답지 않게 고개 숙이고 국민의힘의 책임하에 주관하는 그 경선, 오픈 경선에 자기는 뛰어들겠다. 그리고 그 어떠한 제안도 모두 수용하겠다라고 숙이고 들어왔을 때 이제는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통큰 결단으로 사소하고 실무적인 문제를 갖고 다투시면 안 됩니다. 사소하고 실무적인 문제, 아주 기술적인 문제, 이런 것은 얼마든지 후보 단일화 그 경선을 진행하면서 얼마든지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큰 틀로 봤을 때 지금 오세훈, 나경원 또 등등등, 우리 흔히 빅3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국민의힘에서 뭔가 보면 결집하는 가운데, 또 보면 국민의당에 있는 안철수, 또 지금 민주당을 뛰쳐나와서 있는 금태섭까지를 포함해서 본 경선에서 국민들 보는 앞에서, 시민들 보는 앞에서 서로 치열하게 비전을 갖다가 놓고 경쟁하고, 그 경쟁 결과 여론조사를 통해서 한 명의 후보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한 3월 한 10일쯤 뽑을까요? 3월 10일쯤 뽑는다 그러면은 계속 정치권의 이 화두, 주도권을 갖다가 야권이 쥐고 가게 됩니다. 그 사이에 물론 박영선 지금 보면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 이제 오늘 내일 사표 내고 아마 출마 선언할 것 같습니다. 박영선, 우상호 뭐 두 사람 싸움 정도로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싱거운, 그리고 별로 관심을 끌지 못하는 민주당의 경선에 비해서 국민의힘이 플랫폼을 잡고 거기에 외부의 안철수, 외부의 금태섭까지를 갖다 포함해서 정말 국민들이 보는 가운데 미스트롯 그 이상의 어떤 흥미진진한 그와 같은 선의의 경쟁을 펼친다면은 저는 반드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설사 문재인 정부에서 온갖 신종 관권선거, 신종 금권선거를 펼친다 하더라도 이길 수 있다고 믿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안철수, 이제 안철수답지 않게 머리 숙이고 들어왔습니다. 자, 국민의힘의 플랫폼에 들어오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거 갖고 입당을 해라, 합당을 해라, 이런 사소한 문제 갖고 다투지 마십시오. 그 플랫폼,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버니 샌더스라는 사회주의자, 스스로 사회주의자를 자처하는 버니 샌더스, 그 사람이 당시 힐러리 클린턴을 비롯한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함께 뛰어들어서 함께 선의의 경쟁을 펼쳤고, 최종 물론 마지막에 힐러리 클린턴에게 지긴 졌습니다만 나름 그 당시에 민주당의 붐을 일으키는데 커다란 기여를 했던 그런 어떤 미국 2016년 대선 경선의 상황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본다면 이번에 안철수가
국민의힘 플랫폼에 들어오겠다는 그 자체만 해도 경천동지할 그야말로 커다란 후보 단일화를 위한 커다란 걸음을 내디뎠다.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통큰 결단으로 이른바 품어안는 포용의 정치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